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6월 상반기가 지났고 이제 7월이 돼서 2021년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가면서 원래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 준비할 때는요, 나랑 목표가 같은 기업을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에 가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4단계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서요, 2주간 프로그램이 전부 캔슬이 돼 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요, 상반기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냥 한번 정리해 보려고 오늘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부분이죠. 저희 같이 뭐 취업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원에서는 채용 트렌드라는 거를 항상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구직자들한테 현재 2021년 상반기 대기업의 공채는 이랬다.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니까 작년과 달리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변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합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죠. 근데 공공 영역에서는요, 청년 고용 정책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자체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제가 좀 보면 프로그램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거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통은 채용 트렌드가 이렇다 하는 거는요, 대부분 썰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어떤 딱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 고용 정책은요, 자세히 보면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가 딱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과거에 여러 이익단체라던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현실적으로 오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일자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용 정책은요, 이 취약계층이라던가 막 이런 쪽이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뭐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웹페이지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구글 페이지에서 뉴스 탭에 청년 고용 정책 이렇게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통 여러분들 뭐 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뭐 보는 거고요. 일단 좋은 얘기 잘 없어요. 우선 봐야 될 게요, 이거는 뭐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옛날부터 청년 고용 치면 무조건 안 좋은 기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부터가 일자리 정책 비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가 아까 조선일보의 싱크탱크마저 문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 해갖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요, 이런 기사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요, 일자리가 줄어든다, 정부에서 뭔가 부양을 해야 된다, 실업자나 구직 단연자의 비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통은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좋은 일자리, 디센트 잡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함정이 숨어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최근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정말 이름 있는 네임드 대기업이 새로 생겨갖고 여러분들한테 부상된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카카오 다음이잖아요. 뭐 라인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요, 고용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원래 고용이 많은 곳들은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물건이 오고 가고 해야 원래 고용이 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지요. 자, 그리고 대기업에 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회사에서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정도 업무 로드가 걸렸을 때 어느 정도의 현재 수행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경영 이 파트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측정하고 잘 평가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중소 중견기업은 이런 거 평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일수록 잉여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잉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딱 맞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 필요한 인력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늘린다? 이건 답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그 기사들에
나오는 얘기 항상 레퍼토리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내려보면은 계속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 고용노동정책 강담회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합뉴스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청년들 모아놓고 했는데 저 청년분들이 어떻게 섭외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 앞에서 자기가 맘대로 저거 질문 못해요. 질의응답 저거 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참여하지 않았지만 보통 장관님하고 만날 정도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을 거예요. 질문 어떤 게 있을 거고 어떻게 물어보고 이런 게 있지. 저기에서 정말 용기 내갖고요. 근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할 친구들 없어요. 저거 제가 볼 때는 좀 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요. 저렇게 고용노동 정책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취업은 이렇게 해야 돼. 취업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 뭐냐게 진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청년 고용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거나 고용되지 않은 형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장관께서는 그거 모르시죠. 근데 청년분들하고 물론 뭐 어떻게 간담회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요, 뭐 일자리 답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중기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이쪽에서도요, 사실 중소기업에 여러 일자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 사업에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전문 강사분들도 있는데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서 물어봐요. 그러면 야, 기업의 크기나 규모 떠나서도 얼마 정도면 일할래? 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물어보면요. 보통 낮은 경우가 3,500 정도고요. 그리고 한 4,000원 받아야죠. 뭐 이런 보통 이 500만 원 정도 이 갭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기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이 강소기업, 뭐 청년 친화기업 이런 조건을 보면요. 정규직의 연봉 2,7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갭이 크죠, 일단. 그래서 저 부분에서도 물론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착화되고 있는 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중고 신입이라던가 또는 인턴을 통해서 회사나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입사원 공채나 경력을 일부 갖고 있는 저경력자 채용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대기업으로 점핑하는 이런 경력 경로 변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기부에서도 해당 부분을 좀 알고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냥 중소기업의 인식이 개선되면 청년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와닿거나 반기진 않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계속 보다 보면 뭐 고용, 그쵸. 저렇게 간담회 개최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런 거는요. 이런 실적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니트족 고학력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니트족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요, 니트족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뭘 한다, 원서를 최근에 내봤다, 이거 다 니트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그냥 좀 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니트족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한번 디스를 하기 시작하죠. 워라밸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이제 부모님도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뭐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취업을 한 사람들은요. 물론 워라밸을 중시하는데 저것도 전 무조건 6시 칼퇴근 할 건데요. 이런 사람이면 애초에 회사에서 안 뽑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 뭐 충성하라는 건 아니죠. 아셔야 되는 게요. 과거에 회사에서의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지금 20대, 30대는요. 내가 가진 삶에서의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의 성공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 라떼이즈 홀수들이 야, 나 땐 말이야 무조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뭐 의미 없는 야근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저도 라떼이즈 홀수 한번 나오면 또 끝도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시 30분쯤에 컴퓨터를 딱 끄면 야, 너 어디 가냐? 집에 가지 어디 가요? 그런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던 시절.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일단 일을 이걸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하면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요즘 MZ 세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굳이 저렇게 찔러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뭐 얘기 막 나오거든요. 뭐 서민경제 활력에 앞장서겠다, 일자리 뭐 상 받았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볼 때는 청년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중장년층까지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관심사가 청년이 메인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찾아보고 학교나 지자체 프로그램 플러스 내가 어느 정도는 스터디라던가 정보를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어떠한 청년 정책들이 있었는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이 사이트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요, 어떠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조직은요, 직접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정책에 관련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요, 일정 부분 꽤 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저런 정부 사업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 그러면 규모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취업 포털사도 아니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되게 한계를 느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청년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요, 대부분 직업전문학교나 직업학교 이렇게 규모도 있고 예전부터 좀 끈끈한 이런 데하고 보통 하지 일반적인 회사들하고는 안 합니다. 네, 급이 안 되는 회사하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직 단년 청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뭐 되게 청년 의견 청취했다는데 어디 부산에 가셔가지고 장관께서 협업하는 걸 운영하는 걸 뭐 들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의전이에요.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거지. 끝에 가면 그냥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력하겠다.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보도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넘어오고 있는데요. 청년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 있네요. 여기 전국 일자리 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가 있었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전국대학 일자리 센터 협의회 그리고 한남대 일자리 센터 잡스튜디오에서 이걸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뭐 가끔 강사로 간 적도 있었는데요. 보통 제가 여기 그 장관께서 뭐 청년들 만나 어디 가갖고 하시는데 여기 오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분들 중에 정규직 몇 퍼센트인지 한 번만 보세요, 제발.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청년들하고 얼만큼 이 가까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 안정성을 갖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엉뚱한 이런 데다가 자꾸 투자를 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뭐 차관께서 영상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써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학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요. 또는 교양학부 같은 데서 이 학생들 학점을 받고 진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잘 되는 학교들은 진짜 프로그램이 좋은데 안 되는 학교들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정말 1990년대 만든 것 같은 교재를 가지고 정말 의미 없게 하라 그러고 패스 페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보내면서 학점 따는 이런 걸로 돼 있는 학교 제가 볼 때 70에서 80%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자 일단은 대학에 입시에 들어오는 그 이전 단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고민을 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4년간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죠. 보통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취업할 때쯤 돼서 내가 전공을 잘못했나? 이 생각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로 지도가 훨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잘못되어 있는 거를 누가 짚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한다기보다 원래 어려웠어요. 옛날부터. 네, 계속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민간에 돈을 내고 본인이 학원 가서 하는 거 아니면은요, 지금 이 구직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 서비스로 풀어낼 것인지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한 27페이지 가니까 이제 청년 관련된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정말 없네요. 네,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청년센터, 비대면 시대, 청년 지원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4월 달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뭐 다른 거보다 일단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뭐 우수 사례 보면은요, 대구광역시 동구청년센터 뭐 덕꿈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무중력지대, 예, 양천 여기는 저도 가서 강의를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보니까 어떻게 제공을 했었다. 뭐 부산광역시의 청년 두드림 센터 이런 것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요, 정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접근하기가 좀 나쁜데, 근데 일반적으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강사분들이 보통은 꽤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강의에 가보면은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학처럼 동질성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강의에 참가한 청년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보통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냥 프로그램 참가한 분들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절실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모집단이 할 때 좀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의 이 접근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좀 이래서 좀 많이 보시면 주변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보시고 참여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좀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좀 언급해드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보도자료 중에서 정말 대졸 청년들만을 딱 핀셋으로 찝어서 뭔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 준비는 뭐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를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인턴이나 중고 신입을 거쳐서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가는 경력 경로,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가 이제 고착화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려는 분들은 대학 재학 기간에 중소기업 체험활동이라던가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스펙으로 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체험형 인턴입니다. 체험형 인턴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작은 데라도 취업을 해서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대기업의 수시 채용이나 또는 저경력자 공채도 있어요. 네, 경력직도 공채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거를 목표로 경력 경로를 쭉 짜가지고 졸업 후 곧바로 정규직 대기업 이런 거는 조금 버려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은 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학교나 기관에서 불러주셔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청년 고용 정책들은요,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막 딱딱딱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기대는 정부에서 뭔가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좀 기대는 쭉 접어두고요. 내가 찾아가는 길이니까 내가 좀 많이 검색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조언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활용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